안녕하세요. 나홀로 산답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전원주택용 토지 194평짜리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최저 입찰 가격은 4,950만원이고 6월 달에 입찰 예정이니까 아직도 여유가 한참 남아 있죠. 보전관리 지역이고 준보전 산지입니다. 신원역에서 1.6km 정도 떨어져서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하남시에서 12km, 양수리도 가깝고 서울에서 30분 거리 출퇴근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토지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산 52-12번지 외 2개 목록입니다. 요 앞에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답이 18평 정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준보전 산지라서 도시민도 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없고요. 다음 지도에서 로드뷰를 보겠습니다. 여기 남한강 드라이브를 잠깐 해볼게요. 경치가 아주 좋죠. 다시 본권 토지로 되돌아가세요. 공간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 위에 있죠? 강하고 1.6km 정도 신원역하고 떨어져 있는데 본권 토지는 여기입니다. 뒤에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쯤이면 아마 다 지어졌겠죠. 2015년도 로드뷰니까요. 이 전봇대 있는데 요 뒤편으로 본권 토지인데 임야가 123평 그리고 답이 18평 정도 되니까 쓸모있는 땅이 142평 정도 되죠. 이 앞에 도로 지분은 52평은 활용도가 없겠고요. 자, 이 전봇대 있는 앞에 있는 토지인데 임야하고 뒤에 있는 답이요. 자, 자세히 보시면 지금 요 아래에 있는 집들이 지붕밖에 안 보이죠. 이런 경우는 축대를 쌓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장 조사를 가셨을 때 보시면 여기가 이게 축대로 이렇게 쌓아져서 이렇게 뺑 돌아 있죠. 근데 아래에 있는 지붕만 보이는 집들이 지금 축대 공사를 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안 했으면 이 지금 이 집 짓는 분들이 이 토지 소유주가 경매 낙찰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그 뭐 보시면 여기 직각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거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지게 생겼잖아요. 뭐 높이뛰기 선수도 아니고요. 이제 직각으로 시멘트로 부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직각 그 벽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 조경식으로 돌쌓기로 해서 축대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필수적으로 이게 토지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 경우를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토지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원리 산 52-12번지 임야 123평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된 데고요. 뒤에 신원리 30-1번지 뒤에 있는 길주간 답 있죠. 18평 나와 있고요. 농지증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데가 요 뒤에 있는 땅입니다. 다음 앞에 도로 52평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었죠. 요 도로 지분은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토지 소유자들은 지분 형태로 52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쓸데없이 많이 가지고 있네요.
이 경우는 도로 다른 지분권자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려면은 뒤에 있는 임야하고 답하고 경매 나온 것들을 다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없는 물건입니다. 이 도로는 보시면 예전에 이 주택이 하나 지어져 있고요. 주변에도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지금쯤이면 주택이 몇 채 더 들어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 이 도로 소유자들이 길을 막아서 통행을 제한하거나 뭐 배타적 사용 수익권 이른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토지 활용도가 뭐 지극히 떨어지니까 입찰을 보실 때 입찰 가격을 산정을 해 가지고 이걸 뭐 가격을 많이 빼시든지 해서 입찰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국가에 매수 신청해 달라고 해도 뒤에 뭐 무슨 공공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꼭 필요해서 이거를 그 공익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익으로 이게 주변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활용을 위해서 이게 사용되는 도로라 가지고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사달라고 해도 나 2평만 쓰고 50평 나라에서 사달라 해도 나라가 호구도 아니고 이거 사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로는 거의 값어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토지들은 과거에 토지개발 회사에서 대단으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렇게 조각 내 가지고 분필을 한 다음 이게 뭐 전화를 돌려서 좋은 땅 있다고 전화를 돌려 가지고 이제 파는 형태인데 그때 매수한 사람들이 이게 이런 토지는 수익 보기 쉽지 않았겠는데요. 뭐 수익은커녕 손해만 받겠는데요. 2009년도 사진을 보겠습니다. 보면 임야죠. 그냥 산입니다. 아마 이때 당시부터 팔기 시작했을 거예요. 뭐 2009년, 10년, 11년 그냥 임야죠. 뭐 좋은 땅이다고 막 전화 수도 없이 돌렸겠죠. 그 다음에 뭐 그 남한강이 옆이고 하니까 뭐 혹해서 매수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2011년도 뭐 역시 뭐 산입니다. 최근 사진을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토지들이 물건 1번, 2번 공공담보가 이게 설정된 토지 경매 물건인데요. 보시면 물건이 현재 저희가 보는 게 물건 2번입니다. 4,950만원 뭐 돼있죠. 최저가가 감정가 7천만원이고 물건 1번 1억 4천 감정되어 있고 최저가 1억까지 떨어졌죠. 이거 물건 1번은 293평입니다. 2013년도 양서농협에서 4억 6,200에 채권 최고액 근저당을 설정했네요. 이런 경우는 이때 이제 보통 농협에서 단위 농협에서 채권 최고액을 설정할 때 130% 정도를 설정하거든요. 새마을금고나 뭐 신협 이런 데들이요. 거의 이제 매수 단가가 3억 중반은 된다는 얘기죠. 더 비싸게 샀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 지금 보시면은 1번 물건은 1억,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물건은 4,900입니다. 최저가가 지금 이 가격에 뭐 매수할까 말까 뭐 더 떨어질까 말까 얼마에 입찰볼까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또 뭐 도로 지분을 빼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그러고 있는데 과거에 이걸 3억 5천 4억에 사가지고 이거 수익은커녕 뭐 손해만 받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토지개발 회사들이 이렇게 분양하는 토지들은 정말 조심해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뭐 전화로 뭐 좋은 땅 있다고 뭐 수도 없이 전화를 돌리니까요. 뭐 수익 받겠습니까 이거? 3억 중반에 사가지고 지금도 뭐 그 1억 5천도 안 되는 가격인데도 막 고민들 하고 있는데 더 떨어지기 바라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거고요. 이 동영상 보는 사람 중에는 이제 경매 권리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주지방법원 2019 타경 76985 사건 물건번호 2번입니다. 본물건은 공동저당권 실행으로 물건번호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본물건은 물건번호 2번이고요. 입찰 보실 때 물건번호를 반드시 기입을 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신땡땡땡 외 이명 그렇게 됐고요. 목록 2번 신원리 산 52-12번지 임야 113평. 목록 3번 신원리 30-1 답 18평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목록 4번 신원리 15-4 도로지분 52평 가지고 있었죠. 말소기준 권리는 2014년 3월 31일 근저당 3억대 있죠. 채권 최고액이요.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다음 소유권 가등기 2016년 4월 이것도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지적도를 보겠습니다.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4번 이렇게 3개 필지가 나와 있죠. 기호 3번 답 30-1은 농지증이 필요한 거고요. 농지증 발급받는 데는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물건은.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임야 등기부인데요. 산 52-12번지 보시면 공유자 2명 있고 다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돼 있죠. 이건 보전 가등기인데요. 후순위 가등기라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다음 뭐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역시 낙찰받으면 깨끗한 등기부를 가질 수 있고요. 아까 답하고 도로 52평 역시 제가 등기부를 검토해 봤는데 모두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시기가 골치 아프면 매각물건명세서만 잘 보셔도 입찰 볼 수 있는 물건인지 패스하고 넘어갈 물건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각물건명세서에서는 인수되는 사항이 지금 반드시 기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사항이 있으면요.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사건 2019 타경 76985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매각물건 번호 2번입니다. 최선순위 설정 2014년 3월 31일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뭐 임차내역 없다는 얘기고요. 다음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없다는 얘기죠. 이게 가처분이나 이런 걸 왜 써놨냐면은 후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 원인무효 및 철거소송, 대지인도소송 이런 건 후순위라도 무조건 인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만약에 있으면 반드시 기입을 합니다. 없죠.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 게 없다는 얘기고요. 다음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업. 지상권 뭐 남아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아까 농협에서 지상권 30년 설정한 건 근저당권자가 설정한 거라 낙찰받으면 소멸됩니다. 다음 비고란 일괄 매각 물건번호 매각 물건번호 1번이 있었고 2번이 있었죠. 본물건은 2번이고요. 자, 일괄 매각 목록 3번 매각 결정일까지 농지증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 제출 필요함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뭐 농지증 제출하라는 얘기고요. 아까 답 목록 3번 18평 있었죠. 농지증 안 내면 보증금 몰수한다는 얘기고요. 뭐 겁먹으실 거는 없고요. 이 농지증이라는 거는 농업인뿐만 아니고 농업인이 될 사람도 농지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농지가 아니라는 그런 증명서도 만약에 농지로 사용이 안 되면 그 해주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발급을 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골탕 먹이려고 해당 공무원이 얘기를 하면 매각 결정기일 연기 신청을 해놓고 그동안의 해결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7일이 날짜가 촉박하니까요. 자, 다음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겠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산 52-12번지 지목 임야. 지목이란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의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용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다음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45,700원 2019년 1월 기준일이 그렇죠. 다음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보존관리지역이죠. 다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는 도시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뭐 임업용 산지, 공용용 산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임업인이 아닌 이상은 행위 제한이 있고요. 다음 자연보존권역, 공장 설립 승인지역, 뭐 단독주택지인데 아무 이상 없는 거고요.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다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뭐 양평, 가평, 뭐 청평, 뭐 양수리 이런데 상수원 보호해야 되는 데들은 대부분 1권역, 2권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단독주택 짓는 데는 큰 이상이 없고 뭐 만약에 오염물질을 뭐 한 바가지 내보내고 뭐 10바가지 내보내지 말라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짓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토지 시세를 보겠습니다. 현재 이 경매물건은 감정이 평당 43만원 정도 감정을 했었죠. 도로는 23만원에 감정을 했었고요. 현재 한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로 따지면 평당 36만원 꼴입니다. 2015년 거의 5년 전에 60만원에 그 아래 토지가 거래됐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토지가 54만원, 또 2015년도에 55만원, 2015년도 130만원. 이건 좀 특수한 경우겠죠. 또 2019년도에는 160만원에 거래된 것도 있네요. 이건 좀 비싸게 거래된 것 같고요. 특수한 경우겠죠. 다음 2011년도에도 뭐 48만원에 거래된 거, 55만원에 거래된 거 뭐 있죠. 또 싸게 거래된 거 2016년도에는 29만원에 거래된 것도 있고요. 지금은 뭐 거의 5년 지났으니까 이거를 표본 삼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시세조사는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거래됐던 게 뭐 이런 정도입니다. 물건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9 타경 76985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공동저당권 실행으로 물건 번호가 1번과 2번이 있는데 이 물건은 물건 번호 2번을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수되는 권리나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고요. 목록 3번에 답 18평이 있는데 농지증을 제출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근거리에 위치해서 뭐 여기에 집을 짓고 출퇴근하셔도 될 만한 거리고요. 전원주택용 토지로는 매력적인 토지죠. 다음에 뭐 매수할 대기매수자를 찾는다든지 뭐 매도를 한다든지 할 때 뛰어난 환경성이 있고요.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은 전원주택이 이쁘거나 괜찮으면 위치도 좋고 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매수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도로 지분이 너무 많아서 52평이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지로 사용 가능한 면적이 140평 남짓 되고요. 그걸 감안해서 입찰 보셔야겠죠. 또 지대가 높아서 뭐 아래가 푹 꺼져 있는데 축대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집안 침하를 대비한 축대공사를 해야 되고 또 토지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줄어든 토지 면적까지 현장 답사를 하셔서 축대를 보강공사를 해야 될 토지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토지 면적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럼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물건을 찾아서 또 올려보겠습니다.